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병원비 3만 원이 나왔을 때 여러분들 실비보험 청구하시나요? 당연히 청구하죠 라고 생각하셨다면 이 영상이 여러분들의 수백만 원의 돈 아껴줄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제가 소액 청구를 하지 않는 이유, 그리고 실비보험을 전략적으로 활용하는 방법까지 싹 다 알려드리겠습니다. 어서오세요. 보험카페 한팀장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갖고 계실 실비보험 정말 제대로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여러 가지 종류의 보험을 가입해 두었지만 막상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보장을 받을 수 있는지 정확하게 알고 계신 분들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험의 가치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은데요. 여러분은 혹시 우리나라에서 실비보험을 가입한 사람이 몇 명이나 되는지 알고 있으신가요? 금융감독원 보도자료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에서 실비보험을 가입한 인원은 약 3,997만 명에 달합니다. 왜 제2의 건강보험으로 불리는지 알 수 있는 숫자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비보험에 대해서 제대로 활용하는 방법을 알고 계시는 분들은 진짜 많지 않습니다.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대부분의 고객님들이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고 영수증으로 청구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뭐 이 정도로만 이해를 하고 계시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요. 물론 틀린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실비보험을 청구하면서 생길 수 있는 문제 상황, 그리고 그에 따른 주의사항이나 대처법까지 알고 계시는 분들은 거의 없었어요.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여러분들이 실비보험을 청구할 때 반드시 알아두셔야 할 주의사항과 실전 활용법까지 정리해서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보험 전문가인 저의 실비보험 활용 방식부터 공유를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로 조금 의외일 수도 있지만 저는 병원에 갈 때마다 실비보험 청구를 절대 하지 않습니다. 보장을 받으려고 가입을 한 건데 청구를 하지 않는다고요? 생각이 드시는 분들이 많으실 건데요. 바로 이 부분이 제가 오늘 꼭 말씀드리고 싶은 핵심 포인트입니다. 많은 분들이 실비보험은 병원에 가면 무조건 청구해야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는데요. 맞는 말입니다. 다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보험으로 받을 수 있는 돈은 무조건 빨리 받아야 한다 라는 개념으로 병원을 갈 때마다 청구를 하게 된다면 나중에 불이익이 발생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어떤 기준으로 청구를 해야 하느냐? 저는 금액을 기준으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병원비가 만원, 3만원, 5만원 정도의 소액 보험금인 경우는 가능한 빠르게 청구를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실비보험은 청구할 때 자기부담금이라는 개념이 있어서 본인이 일정 금액을 부담한 뒤에 차입금에 대해서만 보험금이 지급되는데요. 이처럼 소액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돌려받는 금액이 크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보험금 청구 이력은 모두 기록으로 남게 됩니다. 즉 작은 금액을 반복적으로 청구하는 습관이 쌓이게 되면 나중에 보험을 리모델링하거나 신규로 보험을 새로 가입할 때 심사 연기, 인수 거절, 조건부 승인 등 심사에서 불리한 점이 생기거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요. 만약 몇천 원, 몇만 원을 받자고 청구했던 것들이 심사에 걸려서 건강채 진행이 안 된다고 한다면 더 비싼 상품인 유병자 상품으로 알아보셔야 합니다. 청구하지 않았다면 건강채로 하셨을 텐데 말이죠. 그러면 이런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 내가 청구한 기록이 그 보험사에 남았으니까 어쩔 수 없지. 그럼 청구한 회사 말고 다른 회사로 진행하면 되겠다 라는 생각이 들죠. 하지만 그것에 있어서도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바로 보험금 청구 이력이 보험사에 공유가 되는 RCPS 때문인데요. 많은 분들이 잘 모르시겠지만 보험회사들은 각 회사별로 보험금 지급 내역을 통합 조회할 수 있는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즉 내가 A 보험사에서만 보험금을 청구하고 지급을 받았어요 라고 하더라도 B사, C사, D사 등 다른 보험사에서도 그 내역을 모두 조회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단순히 한번 병원에 다녀온 기록이라 하더라도 그게 보험금 지급 이력으로 남는 것 자체가 다른 보험을 가입할 때 불리한 조건일 수 있다라고 판단되어 가급적 소액 진료에 대해서는 청구를 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정리를 한번 해보면 소액 청구는 실익이 적고 청구 이력만 남는다. 또
그리고 보험사 간 공유 시스템으로 인해 다른 보험사에서도 내 지급 이력이 조회된다. 이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저는 병원 갈 때마다 실비보험을 바로바로 청구하진 않습니다. 물론 무조건 청구하지 마세요, 이런 뜻은 아니고요. 더 이상 추가 가입할 게 없이 보험을 갖추었다 생각되시는 분들은 청구를 막 하셔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완벽하게 끝난 게 아니라면 조심하셔도 나쁠 건 없죠. 그리고 또 내가 다른 보험을 가입할 수도 있다면 보험 가입 시 주의해야 될 절차가 있는데요. 그중 가장 먼저 알아두셔야 할 게 바로 계약 전 알릴 의무, 즉 고지 의무입니다. 보험을 가입하실 때 최근이나 몇 년 내 치료 내용을 고지하지 않거나 누락하게 된다면 향후 보험금 청구 시 보험금 지급 거절의 사유가 될 수 있는데요. 특히 몇 개월 내 진료, 확진, 투약 이렇게 있던 분들이 그 사실을 고지하지 않고 가입했다가 나중에 보장을 받지 못하는 사례를 굉장히 많이 보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보험 가입 시 고지 의무를 정확하게 이행을 하셔야 합니다. 보험사는 다음과 같은 질문을 통해서 가입자의 건강 상태와 어떤 병력이 있었는지를 확인하게 되는데요. 최근 3개월 내 진단을 받거나 투약, 치료, 검사, 확진을 받은 이력이 있는지, 1년 내 건강검진이나 내시경, CT, MRI 등 추가 검사나 재검사를 받은 적이 있는지, 5년 내 입원 또는 수술을 받았거나 동일 질병으로 7회 이상 치료를 받은 이력, 30일 이상 약을 복용한 적 있는지, 마지막으로 5년 내 암, 백혈병, 고혈압, 협심증, 심근경색, 심장판막증, 간경화증, 뇌졸중증 등으로 진단을 받거나 치료를 받은 적이 있는지, 이 모든 항목에 대해서 해당하는 것이 있다면 정확하게 보험사에 알려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많은 분들이 이 중요한 과정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거나 실수로 고지 누락을 하신다는 점인데요. 만약 이 내용을 보험사에 알리지 않고 넘어가게 되면 나중에 보험금을 청구했을 때 지급이 거절될 수도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심지어 최악의 경우에는 그동안 열심히 보험료를 납입했음에도 불구하고 보험 계약이 강제로 해지되거나 납입한 금액조차 돌려받지 못하는 매우 심각한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항상 강조드리는 게 보험을 가입하실 때 반드시 모든 정보를 사실대로 정확하게 고지를 하셔야 한다고 말씀드리고 있고요. 제가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간단한 예시 상황을 몇 가지를 통해서 고지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맞추신다면 보험에 대한 공부를 정말 많이 하신 분일 텐데요. 먼저 첫 번째로 2년 전 건강검진 중 대장용종을 제거한 경우입니다. 이게 고지사항일까요? 아닐까요? 정답은 고지사항입니다. 대장용종 제거 이력은 수술로 고지를 하셔야 하는데요. 이건 많은 분들이 용종 제거, 그게 무슨 수술이냐 생각을 하시는데, 저도 용종을 몇 번 떼봤지만 눈 감았다 뜨면 용종이 떼져 있기 때문에 이게 수술이 맞나 착각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대장용종 제거는 보험사 기준으로 수술료 분류됩니다. 그래서 이 경우 실비도 청구가 가능하고요. 수술비 보험도 청구가 가능하고요. 암이라면 암진단비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5년 이내 수술 이력으로 고지 대상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고지를 안 하시고 가입을 하게 되면 강제 해지 및 보험금 지급 거절이 될 수 있으니까 이런 경우엔 꼭 고지를 하셔야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질문은 2년 전 급성 편도염으로 3회 동안, 4년 전 무릎이 아파서 물리치료 5회 동안, 2개월 전 독감으로 약 처방 20일 이렇게 병력이 있으신 분인데요. 여기서 고지사항은 어떤 걸까요? 먼저 총 통원 횟수가 8회이지만 질병의 종류가 서로 다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엔 동일 질환이 아니기 때문에 합산이 아니라 각각 따로 계산을 하게 되죠. 5년 이내 같은 원인으로 계속해서 7일 이상 치료에 해당하는 게 아무것도 없죠. 그러니까 편도염과 무릎 치료는 고지 대상이 아니고요. 다만 2개월 전 독감으로 약 처방을 받으신 건 고지를 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3개월 이내 병원 확정 진단, 여기에 해당되기 때문에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고지를 안 하시려면 3개월이 지나고 나서 진행을 해야 고지 대상이 아니게 됩니다.
다음 세 번째 문제는 1년 전에 목이 아파서 도수치료 6회, 다리가 아파서 침치료를 2회 받으신 경우입니다. 이건 고지 대상일까요? 아닐까요? 이쯤 되면 감을 잡으셨을 건데요. 둘 다 고지 대상이 아닙니다. 이건 5년 이내 동일 질병으로 7회 이상 치료에 해당하지 않고요. 다른 질문지에도 해당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 핵심이 여기에 있는데요. 이러한 부분은 고지 대상이 아닙니다만 혹시나 청구를 바로바로 하셔서 청구 기록이 남아있으신 분들은 보험을 가입하실 때 해당 기록이 다 조회되기 때문에 치료 부위들에 대해서 상해 관련으로 특약 삭제나 부담보, 할증 및 인수 거절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돈이 급하신 게 아니라면 3년 이내에 어차피 청구가 다 가능하니까 보험 리모델링이나 추가 가입한 뒤 청구하시는 게 더 좋다라는 거죠. 다음 마지막 네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6년 전 위암으로 20회 통원을 하고 4년 전 위염으로 5회 통원하고 1년 전 심장이 아파서 단순 검사를 했다면 고지 대상일까요? 아닐까요? 6년 전 이력은 건강고지형 보험이 아닌 이상 고지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4년 전 위염도 7회 미만이니까 고지 대상이 아니에요. 1년 전 검사도 입원도 아니고 수술도 아니고 약 처방도 아니고 통원 7회 미만이고 이상 소견이 나온 게 없으면 고지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실비 청구 이력이 확인되면요. 심장 관련 검사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심장 관련 질병은 굉장히 큰 질병이죠. 그러니까 진짜 문제가 없는 게 맞느냐, 진짜 정상 소견이었냐, 소견서를 제출하라고 요구할 수 있고요. 소견서가 없다면 인수를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단순히 청구 이력이 조회되었기 때문인데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꼭 주의를 하셔야겠습니다. 총 4가지 사례를 통해서 실비보험 청구와 고지 의무 간 관계를 설명드렸는데요. 첫 번째 사례인 대장용종 제거와 두 번째 사례인 3개월 이내 약 처방은 고지 대상에 해당하지만 나머지 상황들은 원칙적으로 전부 다 고지 대상이 아닙니다. 하지만 실비보험을 청구한 이력이 보험사의 시스템에 남게 되면 고지하지 않아도 될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고지를 하라고 요청을 받거나 심사 과정에서 할증, 부담보, 인수 거절 등의 불리한 조건이 붙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심사자와 설계사가 협의를 잘 진행한다면 조건이 완화되거나 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인수 승인이 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만 반대로 단지 청구 이력이 많다는 이유로 불리한 조건이 붙을 수 있다는 점을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되고요. 결국 실비보험은 청구 자체가 기록으로 남고 그 기록이 향후 보험 가입과 보장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단순한 소액 진료까지 무조건 청구하는 습관은 지양하셔야 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험은 얼마를 받느냐도 중요하지만 나중에 제대로 받을 수 있느냐, 이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꼭 필요한 순간에 내가 가입한 보험의 보장을 온전히 받을 수 있도록 신중하게 관리하시길 바랍니다. 본 광고는 광고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 아마 여기까지 영상을 보신 분들 중에서는 아니 그럼 보험 가입해서 매달 내는데 도대체 언제 활용하라는 거냐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비보험을 언제 어떻게 활용하는 것이 현명한지 이 방법도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알아두셔야 할 것, 보험금 청구권은 보험 사고일로부터 3년 이내에 행사할 수 있다는 건데요. 즉 사고나 치료가 있었던 시점으로부터 3년 안에는 언제든지 청구가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청구 시점은 보장 종류에 따라서 기준일이 조금씩 다르다는 점인데요. 수술비는 실제로 수술을 한 날이 기준이고 입원비는 실제로 입원을 한 날, 실손 의료비는 처음에 병원에 가서 치료를 시작한 날짜로 기준이 되고 암보험금은 암 진단이 확정된 날, 후유장애는 후유장애 진단서 발급 시점이고요. 사망보험금은 사망진단서 발행일 기준, 상해사고는 사고 발생일 기준, 질병사고는 증상이 발현돼서 최초로 병원을 내원한 날, 진단금은 진단 확정일이 기준일이 됩니다. 이 말은 내가 병원 치료를 받고도 아직 보험금 청구를 하지 않았다면 이 기준일로부터 3년 안에는 청구할 수 있으니까 굳이 급하게 청구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제안을 해드립니다.
알려드릴 건데요. 혹시 보험 리모델링을 계획하고 계시거나 새롭게 보험을 가입하실 예정이라면 실비 청구는 일단 미뤄두시고 보험 변경이나 신규 가입이 모두 끝난 뒤에 청구하는 게 유리하다고 말씀드리고요. 이러한 이유는 앞서 말씀드린 것 같이 실비 청구 이력은 향후 심사나 인수 조건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청구 자체는 나중에 하셔도 가능하니까 영수증이나 진료비 내역서를 잘 보관해 두셨다가 보험 설계가 완료된 후 내가 처음 병원 가서 진료를 받기 시작한 날을 기준으로 3년 이내만 청구하시면 충분히 보장받을 수 있다는 점 다시 한번 꼭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저도 설계사지만 여러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고객으로서 고객님의 입장으로 생각해 보았을 때 아니 뭐 이런 것까지 신경을 써야 되나 라고 생각이 들 수도 있다고 봅니다. 실손보험은 내가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고 돈을 썼기 때문에 보험금을 청구하는 게 너무나도 당연하고 자연스럽게 느껴질 텐데요. 그런데 청구를 해야 한다, 말아야 한다 이렇게 단정지어 말씀드리는 게 사실 부담스럽고 조심스러운 부분이긴 합니다. 왜냐하면 각자의 건강 상태나 경제적인 여건이 모두 다르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대신해서 결정해 드릴 수는 없는 문제지만 여러분들께서 보험금을 바로바로 청구하셨을 때 어떤 일이 생길 수 있는지 그리고 그로 인해 생길 수 있는 불이익과 심사 받는 데 있어서 생길 수 있는 제약 이런 것들은 반드시 고객님께 알려드려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보험 전문가로서 제가 실제로 겪어본 사례를 통해서 자주 발생되는 상황들과 실비보험을 언제 어떻게 활용해야 손해 없이도 모두 청구가 가능한지 자세하게 알려드렸어요. 이 정도만 어느 정도 숙지를 잘 하셔도 보험을 활용하실 때 조금 더 신중하게 그리고 자신 있게 내 보험을 사용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공유하기도 부탁드립니다.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에도 더 유익한 내용을 갖고 여러분들께 도움되는 영상을 제작해 찾아뵙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보험카페 한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광고는 광고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